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게 하나의 로망이겠죠.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고금리 이용했다고 누구나 다 저금리로 대안되면은 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저금리로 대안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사실 그리고 현재 금융사에서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한 상품을 취급을 하는 금융사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금리 대출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일반 신용대출이에요. 그걸 받아서 고금리를 고객께서 직접 상환하는 거예요, 채무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대안을 해주는 상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신용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금융권에서 대안대출 취급하지만 이건 저금리가 아니라 그냥 같은 중금리나 고금리 상품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하기 위한 채무통합론 상품이지,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기 위한 따로 만든 상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뭔데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는 내용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느냐. 자, 말씀드렸듯이 현재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은 없지만, 이 상담사들이, 저 같은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다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저금리로 대안이 가능하겠다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상담사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통대안이라고 하죠. 통대안. 통대안은 현재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전액 상환 후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이죠. 이렇게 한다면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채무를 거의 대부분은, 아니면 전액, 이제 부채비율이 낮은 분들은 전액 저금리로 대안이 가능하고, 부채비율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일부는 이금융권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채무를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통대안을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 저금리 대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저금리로 대안을 하면서 채무 또한 통합이 돼요. 여러 건의 채무를 통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저금리 대안하고 채무 통합하면서 이자 지출이 감소. 이전에는 연 20% 내던 이자를 통대안 이후로는 연 10% 미만으로 내. 그러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당연히 대안하고 통합하고 이자 지출이 줄어드니까 월납입 금액이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저금리 곧 은행 채무가 많아지고 채무 건수가 줄어드니까 신용 등급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등급 상승. 여기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원하시는 분에 따라서 추가 자금까지 구할 수가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품입니다. 내용 봐서는 진짜 이거 우리 야구로 따지면 만병통치약이죠. 세상에 이런 상품이 어디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있습니다. 단점 있죠. 이 상품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죠. 현재 이용 중 모든 채무를 전액 상환을 누가 해줄 거야?
채무자가 그거 상환할 여력이 있으면 뭐하게 저금리로 대안하겠어. 그냥 상환해버리면 되지. 상환할 여력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 통대안을 취급하는 이 업체에서 대신 상환을 해드리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나 되진 않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과연 이 저금리 대안대출을 받기 위해 이 통대안 상품을 적용한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자, 우선 직업은 딱 하나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사업자, 프리랜서, 뭐 일용직 이게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무리 4대 보험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직장인, 그것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계약직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따져. 어차피 뭐 정규직 직원도 따지긴 하지만 계약직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래, 내가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 재직기간 1년 이상. 일단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로 참고를 하자면 이제 6개월 이상 되셔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군이 외관법인 이상이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개인사업장이나 일반법인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외관법인 그 이상, 외관법인 뭐 상장사들 있죠. 코스닥, 코스피,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에 한해서 가는데 또 여기에 연봉이 3,500을 넘으면 안 돼요. 3,500 이하이면서 부채 비율이 거의 한 100% 수준. 이런 분들은 6개월 이상만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하나? 얼마 이상이 되나? 연봉으로 따졌을 때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이라고 둔 기준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나올 뿐더러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찔끔 뭐 있으나마나 그 몇백만 원 소액 단위로만 해주고 말지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는 보면 이제 재직 상황에 관한 직업이죠. 직업, 재직이 아니라. 아이고. 직업에 관한 자격 조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신용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신용 등급, 신용이 가장 중요한 신용 등급. 나이스 7 올 크레딧 8등급 이내 이신 분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일단은 등급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이 등급이 들어왔어도 그 외적인 다른 내용들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이스 7 올 크레딧 8등급이지만 기존에 있는 채무를 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환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등급까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 다 상환했는데도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급까지 안 올라가 버리면 이건 하나만 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또 통계한 업체들이 있어요. 가령 무턱대고 그냥 상환했다가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안 나와버려. 아니면 나오더라도 찔끔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금융권 받게 돼. 하나만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분들이 통계한 20개들은 다 사기꾼 놈들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업체를 통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연체 기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 기록. 최근 1년 이내, 그리고 다중연체, 그리고 장기 연체 기록. 이 보유자분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최근 1년 이내 연체 기록이 있다. 그럼 안 돼요. 다중연체. 내가 최근 1년에는 없어. 근데 최근 2년하고 3년 이내에는 좀 많이, 약간 돼버려. 10건 있어. 막 그렇게 돼버려. 5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장기 연체 기록. 아마 채무 불이행 이력이라고 하죠. 이거 있는 분들 무조건 안 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거 다 상환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찔끔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볼 수가 있어요. 나이스 지킴이 유료 회원이신 분들은 연체 기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단기 연체, 장기 연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면 다 나와요. 아, 내가 1년 이내에 있구나 없구나, 아니면 2년 이내에 몇 건, 아니면 장기 연체 이력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보고 스스로 좀 판단하세요. 통장업체 잘못 만나면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게 뭐가 무조건 돼, 세상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자, 그리고 참 정말 애매한 내용인데, 부채 비율. 이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직군이 어떠냐, 또 신용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연봉 대비 부채 비율 200% 이상이신 분들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좀 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좀 직군 더 좋으면은 뭐 200% 이상도 됐는데,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감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생각외로 많이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부채비율 200%인데 여기에 단 조건이 하나, 아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단 공무원하고 공기업은 제외를 시킵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최고 250%까지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담보대출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거 계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채무자분들이 이런 거 계산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통대한 상품이 얼마나 복잡한 상품인데 이런 것들 솔직히 채무자분들이 뭐 내가 이게 어쩌고 저거 어쩌고 귀찮기도 하고 잘 모를 거예요. 다만 딱 이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고 1년 이상 근무했고 연봉이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해가지고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좀 더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